다음은 배윤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코로나19를 어렵게 벗어나자마자 우리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로 우리 통영 시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의회 그리고 시민 한 분 한 분과의 소통과 협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지역 사회는 갈등과 반목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은 실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은 지역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안한 내일을 안고 오늘을 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앞의 불확실성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통영 시민이 더 좋은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할 우리가 소통과 협력의 방향은 제대로 밟고 있는지,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주민자치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위기에 최선의 대응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전영희 시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1년 감사합니다. 동안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혹시 다소 불편하거나 불편한 질의가 있다 하더라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장님께 드리는 질의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민선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 만에 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통영시와 통영시 의회가 인사권 독립 문제로 갈등을 빚었는데 통영시 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배윤주 의원님이 통영시 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여쭤보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21년 1월 22일 공포되고 작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되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였고 지방의회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도 도입되었습니다.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조직권과 예산권은 여전히 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등 완전한 인사권 독립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의회 사무기구 소속 직원의 수가 지방부 공무원에 비해서 턱없이 적어 합리적인 승진 체제 구축이 어렵고 이로 인해 우수 인재가 근무를 기피하여 인사정체로 인한 근로 의욕 저하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경상남도 의회를 비롯해 전국 지방의회에서 국회법과 같이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고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나름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사항을 고려할 때 기관별 안정적인 인사 운영, 승진 기회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해 통영시와 통영시의회 상호 간 연계 협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2년 12월 13일과 27일 두 차례 공문 발송과 재발송 이후 현재는 협약서 체결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게 인사가 운영되고 있어 기존 합의는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답변 다 했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앞서 우리 인사권 지방의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다소 많이 불완전한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 같아서 저희 통영시와 통영시의회 상호 간 연계 협력으로 풀기 위해서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예, 2022년 12월 17일자로 그 당시 민주당 시장님과 그 당시 국민의힘 의장님 사이에서 협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협약서를 조금 살펴보면 이 협약서 1조의 목적이 본 협약은 통영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에 따라 통영시의회의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신뢰와 양기간의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조에 따르면 협약 이후 본 협약 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거나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예. 시장님이 사인하신 건 아니지만 이 인사 운영 업무 협약서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제가 있었냐고요? 협약서상 시장님이 사인하신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게 있었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죠. 승진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인사협약서에는 전혀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새로 시장님 되셔서 기존 앞서서 이런 인사 부분 협약을 했을 것을 체크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협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근데 시장님 앞서 말하셨듯이 통영시와 통영시에 의해 인사 운영 업무 협약서에 대해서 2022년 12월 13일 종로 통보를 하시고 이런 일방적인 통보에 대해서 통영시의회가 답변이 없자 시의회에 파견된 직원에 대해서 전보 조치하시면서 다시 12월 27일 협약 종료를 재통보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의원님 잘 모르셔서 여쭤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협약서 내용에 맞지 않는 사항이 있었죠. 네, 어떤 겁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협약서 체계를 어떤 승인하지 겁니까? 않는 인사죠. 인사 부분에 승진 협약서에 부분이죠. 인사 부분에 협약서 승진은 부분에- 없잖아요. 예, 여기에. 협약서 부분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네요. 예, 예, 네. 승진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협약서 부분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협약서 부분을 향후 협의로 재협약을 하실 의사는 없습니까? 왜 갑자기 이게 일방적으로 하게 아니, 되는 거죠? 통영시 인사 업무 협약서 안은 우리 민선 7일 강석주 시장과 송태환 의장까지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무시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가 인사가 있고 하려면은 승진 부분이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 집행부가 의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합의가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합의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럼 합의가 안 되면 협약서 안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시장님, 그 태도 당황스럽습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공문을 보내셨는데 그 공문 내용을 보면 시장님하고 협의가 안 됐으니까 인사교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공무직과 전경을 별도로 고용해라. 예산은 없다. 그리고 모든 복무와 관련된 시스템 이제 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신 저희가 무엇입니까 이거? 저희가 아니죠. 저희가 아니고 네. 우리 의원님이 이런 거를 여쭤보는 저희를 제가 모르겠는데 네, 그럼 제가 정확하게 다시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되면 시장님하고의 어떤 인사적인 갈등 문제에서 협의가 안 됐대서 시의회를 향해서 이렇게 조치를 해버리시면 시의회가 상당히 위축될 수 있고 일부는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정치를 포기하고 힘자랑하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의원님 생각이시고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예.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을 왜 그래 함부로 합니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그리고 통영시 자산에는 통영시 청사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통영시 자산에는 엄연히 우리 의회도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통영시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재산에 대해서 현재 법상은 시장님이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통영시 청사나 통영시 의회청사나 통영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위한 시스템이나 의회 일을 하는 공무원 시스템이나 다 시민의 자산입니다. 시민의 것입니다. 시장님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런 형태를 저는 그래서 힘자랑이다. 시장님 모르고 가셨을 일은 없다. 그래서 그런 말씀드렸던 겁니다. 시장님, 대안이 없는 논의나 계획도 없는 인사교류에 대해서 일방적 중단 선언은 통영시와 통영시민의 발전을 위해서 협력해야 할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의 모든 순환적 시스템을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시장님이 단호하게 결정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이에 수반되는 모든 예산들을 생각해 볼 때 시민의 의견을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앞서 차근차근 이 일을 진행해 가겠지만 그러면 당연히 세금이 더 수반되는 일이고 이것이 시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기 위해서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협약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님께서 무엇인지 단단히 좀 억울하신 것도 있고 속상하시거나 화나신 것도 있지만 시장님은 개인분이 아니시라 이런 일을 하실 때는 시장님으로 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님? 말씀하세요. 시장님과 의장님의 감정 문제로 아무것도 아닌 인사교류 정책이 통영시 언론에 나오면서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졌습니다. 이는 힘겨기루기로 비춰지고 이렇게 되면 그걸 지켜보는 우리 시민들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우리 의원들은 우리 직원들은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신다면 시장님 이번 사안이 시장님 의장 인사권을 놓고 불협화음을 해서 시민과 의회에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이 자리에 사과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사과할 용의 없습니다. 예, 시장님. 저는 시장님이 이런 태도가 사실은 아니 의원님 말씀하는 태도 이런 이야기를 좀 하지 마시고 좀 좋은 말 쓰십시오. 예, 이런 무슨 말하는 태도라는 이런 이야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국민의힘 의장과 시장을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많은 거 아닙니까? 싸움은 붙이기 전에 이미 두 분이 아니 보세요. 지금 다 끝나고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왜 벌어졌는지도 생각 안 해봅니까? 재판적으로 결정한 거 아닙니다. 우리 실정도 대의해가지고 다 결정한 거고 저 혼자서 우리 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시민한테 사과를 하라고 시민한테 사과 잘하면 왜 잘못했습니까? 아니 우리 국민의힘 여당님과 시장님이 싸움 붙이는 겁니까? 책임을 하면 좀 바로 해주십시오. 예? 제가 뭐를 잘못했는지 고치자고. 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시장님 말. 잠깐, 민주 의원님, 잠깐만. 시장님,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시장님 생각하시는 부분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질문에 예를 갖춰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에 예를 그리고 갖춰서 하고 우리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주민의 대기관으로서 시정 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완전히 끝난 후에 다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불필요한 발언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질문 계속하시죠. 시장님, 끝난 일이라 해서 지금 이 기간 중에 이게 시정 질의에 저희가 질의 드리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시장님, 끝난 일이라 해서 지금 이 기간 중에 이게 시정 질의에 저희가 질의 드리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예. 여러 지방의회와 똑같은 조건으로 인사권이 분리됐습니다. 그리고 통영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동일한 유사의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밥그릇 싸움처럼 비춰진 것은 통영시입니다. 통영시의회가.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님께서 좀 사과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는 말씀 드렸던 거고요. 사과 안 하시겠다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시장님은 같은 당 소속의 의장님과 싸움을 붙이려고 하느냐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님과 의장님은 같은 당 소속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허니문 기간이니까 이런 정기 인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에서도 중요하고 파트너로 일하는 의정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미리 충분히 소통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당정 협의도 하시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밖으로 드러나기 전에 지혜롭게 원만하게 시의회와 상생하는 방법을 마련하셔서 이 일을 진행하셔야 하지 않느냐. 이것이 정치하는 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님의 역할이 아니냐 하고 저는 질의드립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회 경험을 가지신 시장님께서 되려 시민의 대변하는 의회와 의원의 역할을 가벼이 여기시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의회는 시정을 돕는 부속기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시정의 방해꾼도 아닙니다. 당연히 이래야지, 이래야 내 편이지, 내 편이 아니면 적이다, 적이면 국물도 없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번 인사 문제도 크게 불거져진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차후 보다 의회를 존중하셔서 큰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스스로 독단과 독선의 위험을 줄이시고 늘 시민 편인 의회와 동행하시면서 품격 높은 시정을 열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장님 답변 안 하시니 제가 시장님 당선 시기 감격스러운 취임식장에 사신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들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함께 경쟁했던 다른 후보님들과 또 새로이 당선되신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과 훨씬 단회하게 소통하고 국민 발전이라면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라도 손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또 잘못된 방향을 방해한다면 과감하게 질책해 주십시오. 저에 대한 기대와 걱정 그리고 통영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시장님 지켜봐 드리겠습니다. 통영시를 사랑하는 애정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시장 이번에 또 다른 사항으로 언론에 좀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풀뿌리 행정조직 이장 선출 방식을 두고 시끌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시장님, 인사권 독립에서도 그렇듯이 좀 이와 관련된 통영시 이장, 동장, 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사안을 보면 좀 소통보다는 힘 밀어붙이기, 요루지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데 왜 개정하려고 하셨습니까? 제가 이 답변을 하기 전에 제가 취임사를 조금 거론을 하셨는데 모 대통령의 취임사도 제가 조금 거론을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가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잘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에 조국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복무 문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부동산 문제, 변창흠 국토부 장관, LH 사태 등등 여러 부분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 이장, 동장, 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왜 이장 선거에서 나 지지하지 않았어? 지인이 잔혹히 살해한 내용입니다. 강원도 삼척시에서 이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18년 가을쯤 이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B씨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부탁을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 후 낙선하자 B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다가 다툼 끝에 B씨를 살해하게 됩니다. B씨의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추억이 가득했던 집이 잔혹한 범행 현장이 됐다. 피고인은 무고한 생명을 잔혹히 앗아갔고 꿈도 앗아갔으며 가족의 미래가 모두 무너져 버렸다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언론 보도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에서 알아서 뽑은 사람을 군에서는 임명만 해주는 이장에 대한 규제 제한이 전혀 없다 보니 이장이 잘못해도 마을 주민의 불신임이 없는 한 이를 제어할 방도가 없다. 일부 사람들만 자기 편으로 만들어 자칫 마을을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갈 수 있다. 또 다른 언론 내용입니다. 일부 마을의 경우 시족 사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이장을 선출합니다. 이장은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행정당국의 관리가 요구된다. 또 다른 언론 보도입니다. 군청서 공장 설립에도 마을이 민원 넣으면 사업 중단, 민원 취하로 돈 요구가 비일비재하다. 마을 기금부터 이장 개인 돈까지 인허가보다 민원이 먼저인 나라다. 또 다른 언론입니다. 이장 임기 3년 1회에 한해 연임.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하나여 연임하되 이장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이 없는 경우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이장의 권한은 올바로 행사하는 마을에서는 막중한 업무 탓에 이장을 서로 양보하려는 분위기가 있는 반면 이장이 월권을 행사하거나 마을 이권에 개입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마을에서는 서로 맡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앞서 언급한 사례들은 물론 우리 시의 사례는 아니지만 우리 시 안에서도 마을의 재산이나 이권과 관련해서 마을 주민 간 분열이 일어나고 전직 이장과 현직 이장이 서로 고발하는 사례, 원주민과 이주민과의 갈등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습니다.
말에서 이장 선출 과정에서 1인의 추대의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첨예하게 대립하는 선거 과정이 있는 경우 그 과정이 정당하고 투명한가, 그리고 마을 주민 간 갈등과 같은 이장 선거로 인한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또한 자이든 타이든 이장 지역의 과도한 장기 수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고민 중이었고, 같은 이장이지만 자연 마을은 추천 방식, 아파트는 공개 모집 등 임명 방식이 달라 통일성을 기할 필요도 있었다. 동지역의 통장의 경우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 내용이 현행 규칙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이 우리 지역에 뭐 사례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도 유사적인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중이시다가 이런 것을 뭐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하셨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과정도 좀 설명해 주시지요. 무슨 과정을 설명하다? 추진 과정.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먼저 그동안 경과를 조금 말씀드리면 2월 17일 날 규칙 개정을 지시하고 3월 1일 날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3월 27일 날 이장 임명 방법을 공개 모집 원칙으로 하고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해서 4월 4일 입법 예고를 한 이후 13일 이 통장 협의회 정기회의 시 입법 예고 사항을 알리고 4월 18일 7개 읍면 이장단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면 단위 이장회의 시 설명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4월 24일 이장단 및 마을 주민의 의견을 접수를 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의 주요 내용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였으며, 반대하는 주요 원인은 공개 모집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경우 마을의 사정을 잘 모르는 위원들의 인선 한계와 그로 인한 마을 자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가장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기타 반대 사유인 실거주자 문제는 자구 수정 보완으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마을이장은 관할교육에서 읍면장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하면서 마을을 대표하여 읍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마을의 발전을 위한 자율적 업무 처리,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행정시체 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아울러 민방위 대장, 주민등록 신고사항 사후 확인과 같은 개별법으로 정하고 있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장의 법적 기능에 있어서는 마을 자치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나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마을자치규약에 따른 마을재산 관리와 같은 이장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그 반대 이유가 수긍이 되어 더 좋은 개선안 마련을 위해 일단 추진을 보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시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추진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시장님의 권한이니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과정 속에서 시장님이 굉장히 행정 편의적으로 일방적으로 행정이 앞서 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입법 예고까지 진행될 때 충분히 가까이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 이런 지지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논의하면서 갈 수도 있는 사안이 아니었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시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자율적 업무 처리,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행정시체 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아울러 민방위 대장, 주민등록 신고사항 사후 확인과 같은 개별법으로 정하고 있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장의 법적 기능에 있어서는 마을 자치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나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마을자치규약에 따른 마을재산 관리와 같은 이장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그 반대 이유가 수긍이 되어 더 좋은 개선안 마련을 위해 일단 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시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추진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시장님의 권한이니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과정 속에서 시장님이 굉장히 행정 편의적으로 일방적으로 행정이 앞서 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입법 예고까지 진행될 때 충분히 가까이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 이런 지지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논의하면서 갈 수도 있는 사안이 아니었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시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공청회를 해라 이런 뜻이겠죠?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개 읍면 이장 단장님들이 입법 예고된 이후에 이 사실을 알고 시장실을 면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가르쳐 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장단장, 이장단장하고 한테 알려주고 협조를 구했죠. 이렇게 우리가 입법 예고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장단장들이 모여서 의논을 한 거고요. 저하고 저 방에서 한번 간담회 한번 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를 들어서 그때 주요 반대 사유가 지금 제출된 주요 반대 사유가 그 당시 면담 자리에서는 거론되지 않았나요? 거론됐습니다. 첫째는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이장을 뽑을 수도 있지 않냐 하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그럴 수는 없다라고 답변을 했고, 마을을 잘 모르는 사람이 뽑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동의하지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네, 그런데도 지금 입법 예고 부분을 계속 강행하셔서 지금 결국은 긴급하게 이장님들이 이장회의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의견서는 제출을 안 했는데요, 저한테. 의견서를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4월 28일 날, 4월 24일 날. 저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747명이 서명한 의견서를. 저는 모릅니다, 그 내용. 저 의견서는 747명이 서명한 부분은 저 결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결제가 안 됐습니다. 747명이 서명을 반대 견해 서명서를 냈습니다. 네. 그 내용이 아마 이장 단장들 읍면 이장 단장 7분과의 내용이 좀 유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상정을 안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좋은 의견을 우리가 한번 모아보겠다고 시간을 좀 두고 가자 하는 의견입니다. 그 의견서는 저한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740명인가 7명에 대한 서명한 거는 저한테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받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받았다고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저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좋은 의견을 좀 시간을 가지고 의논을 하자. 사실 이 내용은 법적으로 우리가 지명을 해도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소통하는 차원에서 그래 한 거고, 지금 이런 아까 전에 언론에 났던 유사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영시에도 지금 이 사건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산양읍에도 있고 도삼면에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문제가 되고 팽가리게 하고 거기서 우리 사람, 이 사람, 지금 산양 같은 데는 사실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찌 나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고자 이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또 그 제안에 임기 10년을 하자 하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장들이 10년도 소용을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장님의 권한이지만 소통하신다 했으니까 소통하실 때 우리 시장님께서 관선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님께서도 시연도 하시고 도의원도 하시면서 지역 현안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파트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입대이나 운영위를 통해서 의결을 하고 진행을 하니 행정 서비스를 전달하는 동장이나 아파트 이장님은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읍면 지역에 있으시는 분들은 마을 자치가 그래도 어떤 형태로든지 살아있고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이장의 역할은 정말 큽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다 보니 하다 보면 부작용도 조금 몇 군데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마을자치의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마을자치의 근간이 튼튼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 방향성은 그렇지 않느냐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뭐 나쁜 쪽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기존에 있는 우리 이장들이 지금 불화협이 쌓여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소송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조금 전에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살인 사건까지 올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좀 보면 경기도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고 있어서 이거를 염려하는 차원도 있고요. 또 우리 하는 강도민을 보면 어떤 곳은 공개 모집해가지고 뽑고 강도면에서만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입대에서 뽑고 어떤 데는 마을에서 뽑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면에서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단일화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가 만든 것이고요. 제일 첫째 의견은 저 입장은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된다. 지금 우리 어디 강도면이나 어느 지역 가면 전부 시족이잖아요. 그 집성촌입니다. 그럼 돌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은 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 평생 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생 그 이장을.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제안을 1년도 아니고 10년을 하자.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을 지금 주고받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다시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들어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시장님 그런 결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혹시나 주민자치를 행정이 통제한다는 우려와 통영 시민의 공동체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런 우려 섞인 것들이 희석될 수 있도록 또는 이를 잘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거는 주민자치회가 아니고 이 통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주민자치회 하는데 잘못한 게 마을자치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을자치죠. 예, 마을자치가 조금 행정의 통제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잘 세심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제가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니까 이 통장 부분을 뭐 이렇게 통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민선 구기 통영시장 선거 때 악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장은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지 또 그 이장 단장님 중에 한 분이 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음에 시장 안 할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좀 웃었습니다. 저 시장 선거 3년 남았습니다. 이제 1년도 안 된 사람 보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는 좀 신뢰가 아니라고 보고요. 혹시나 우리 배 의원님이 그런 염려를 하고 계신다면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장은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지 또 그 이장 단장님 중에 한 분이 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음에 시장 안 할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좀 웃었습니다. 저 시장 선거 3년 남았습니다. 이제 1년도 안 된 사람 보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는 좀 신뢰가 아니라고 보고요. 혹시나 우리 배 의원님이
그런 염려를 하고 계신다면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제 속을 안 와보셨으니까 제 마음 모르시죠, 그렇죠? 모르죠. 우리 배 의원님도 나 속도 모르고 금방 이 앞에 첫 질문에서 심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예. 해저터널 미디어아트 테마파크 조성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는 시장님 견해 잘 들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우려할 만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시장님의 면밀한 검토 후에 민자 유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 위원님 이거 해저터널 민자 사업 대해서는 질문 안 하시고 넘어가는 겁니까? 지면으로요? 그럼 제가 조금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시간 안 가니까 저 말씀하는 것은. 우리 해저터널 민자사업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해저터널 민자사업 최초 제한 사업비가 130억이었다. 민자 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서류 보완이라는 명분으로 320억 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반려된 사업을 사업명만 바꾸고 사업자는 동일한데 민자 적격성을 다시 받고 우선 해상 대상자로 지정이 되었다.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소송 진행 중으로 소송자들 주장은 해저터널 민자 사업자가 반려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소송자들의 아이디어와 컨텐츠를 사용한 사업 내용으로 민자 사업을 유치하게 된 것은 통영시가 개입했다는 오해의 소지를 만들었다. 이런 말씀 하셨죠? 소송에 휘말려 있는 당사자가 대표로 되어져 있고 믿음이 없는 대표의 사업을 통영시가 어떻게 보장하는지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사업이 민선 7기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의원님. 그렇죠? 선정을. 저는 민선 8기 와서 이 사업을 손도 안 댔습니다. 공청회 한번 딱 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선 7기에서 의원님 하셨잖아요. 왜 이거 확인 안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선 8기 와서 똑 집행부를 의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130억에서 320억으로 사업비를 증액시켰다. 예?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거 수사 의뢰합시다. 의원님이 그러면. 아니, 의원님이 이거 내었으니까 의원님이 수사를 좀 의뢰시키면 어떨까요? 예? 아니, 이 내용을 보면, 민선 8기 천연기 통영시장이 130이었던 사업을 서류 보완으로 320원 사업비를 증액했다. 320억으로. 사업장 명만 바꾸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을 했다. 이거 다 민선 7기 강석주 시장이 한 겁니다. 왜 의원님 그때 관리 감독 안 하셨죠? 왜 관리 안 하고 민선 8기 와서 민선 8기 시장은 앞에서 이런 지적을 하죠? 아니, 그래 지적을 했어. 의원님, 이게 의심스러우면 그만 의원님이 수사 의뢰를 하면 어떨까요? 공개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저 다음 질의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공청회 할 때 오셔서 그때 우리 의원님들 다 뭐 싱가포르 이렇게 현장 견학 가셨는데 오셔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는데 이 민선 7기에서 한 걸 왜 반대하시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동안 기회가 없어서 못 물어봤습니다. 왜 반대하셨죠? 민선 7기에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으니까 이게 지금 성립된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 세 분 가셔서 반대하셨다는데 반대하신 이유가 뭐죠? 제가 이 자리에서 물어볼 기회가 없어서 못 물어봤는데 이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반대하면 안 하겠습니다. 합당하면 이유가. 시장님 다음에 좋은 자리 마련하셔서 질문하시고 오늘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해저터널 민자 사업이 있어서 질의서가 있어서 그 사업을 제가 여쭤보면 이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또 아니다 다를까 우리 의원님이 그 부분을 쏙 빼고 가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미디어 아트 사업, 테마파크 사업은 사실 조금 제가 볼 때 의문점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는데 왜 민선 7기 우리 배윤주 존경하는 배윤주 의원님이 찬성을 하셨다가 지금 와서 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민선 7기 민주당에서 하면은 되는 거고 국민의힘에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 그때는 뭐 봉고차 해가지고 되면 된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그 봉고차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정말 내로남불 아닙니까? 민주대 특징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참 이런 질문이 나오면 제가 한번 답을 한번 듣고 싶어요. 한번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예, 시장님 기회가 되면 제가 답변 드릴 테니까 이제 제가 질의할까요? 예, 시장님. 지금은 시정 질문 시간이니까 그런 공청회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은 다음 기회에 심도 깊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은 시정 질문에 시간이 자꾸 가고 있고 또 다른 의원님들도 일정이 많이 있어서 아까 저보고도 그 가야 되는지 어쩐지 여쭤보는 의원님들도 계셨는데 다음 질문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곧 할 것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매우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85%가 반대한다고 하는데 통영 시민은 몇 프로나 반대하실지 마치 분위기가 폭풍 전야와 같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시장님이 전국 유명 인사가 되셨습니다. 진위가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하시지만 일단 전국적으로 큰 망신을 당하셨어요. 시장님, 직설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본과 도쿄 전력이 오염수를 처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싼 방법으로 해서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오염수 버리는 거 찬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하면서 뭐 전국적으로 뭐가 망신을 당했습니까? 의원님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무슨 망신 당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리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대형 개혁 세워져 있다라고 하면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머리 빼고 꼬리 자르고 그 한마디 갖고 이렇게 한 거 알고 계시면서 제가 전국적으로 무슨 망신을 당했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예, 죄송합니다. 전국적으로 큰 망신을 당했다는 발언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국민의힘 경상도당 대변인 시절에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 언론사에 기고한 적이 있으십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참 처지가 시장님을 이해를 절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예. 시장님이 주장하신 것처럼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시장이 되셨으니 이제 행동으로 옮기시면 되겠다는 생각인데 시장님? 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해 줄까요? 네, 답변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 시찰단이 일본 현지를 방문해서 대핵종 제거 설비와 해양 방출 설비의 설치 상태 및 성능 점검 결과 등 수집한 각종 자료를 심척 분석 중에 있다고 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오염수가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지 면밀히 검증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정부 및 경상남도의 대응을 같이 하여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할 경우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시장님의 입장이십니까? 예, 저 입장입니다. 저는 상부기관인 도와 중앙을 같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통영 시민들도 그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 대해서 100% 찬성하는 사람은 저는 한 명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막을 것이냐, 과학적으로 대처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님 지금 아까 말씀드린 중앙정부와 또 도와 통영시의 관장하시는 자리에 계시면서 답변하시기가 최선의 답변이 기존의 룰을 따르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방류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말씀 예, 그게 답입니다. 예. 예. 근데 제가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지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이 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지금 방법이 저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 입장에서도 안전하게 30년만 육상 보관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 10년 정도 좀 지났죠. 근데 굳이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면서 해양에 바다에 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비용 문제입니다. 비용 문제. 근데 우리가 여기에 일본 편을 들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국민들도 그반 85% 이상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시장님, 그래도 우리 국민들 또는 우리 시민들은 정부를 쳐다보고 있고 우리 시민들은 그래도 시장님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질의드리면 먼저 일본이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국 어민을 설득하지 못해서 방류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지체되고 있습니다. 아직 방류가 된 게 아닙니다. 시장님, 우리 할 일이 없을까요? 한번 좋은 안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시장님이 그 대변인실에 하셨듯이 최소한 우리 수산 1번지 지자체장이시면 그 지리적 특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같은 당이시긴 하지만 뭐 고자세로 요구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 또 우리와 비슷한 지자체에 있는 여수나 거제나 인근 지자체들과 연대해서 함께 논의하자. 해보자. 우리 일은 어려움이 있고 생각보다 이게 중앙에서 결정하셨지만 이거 생각보다 우리 피해가 너무 크다. 이런 것을 좀 하소연하다시피라도 좀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해주십시오. 네, 그거 꼭 해주셔서 한 말씀드리고 지금은 그 시기지 않습니까? 아직 방류가 안 됐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이 볼 수 있게 좀 시장님이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가 진행되고 나면 우리 통영시 수산업이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뭐 우리 연임 예상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시장님께서는 수협단체나 어민들 대표들하고도 여러 뉴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저는 하고 사실 있지 않겠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이 질문을 대답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뭐 아까 우리 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대한민국 망신을 맞았다는데 앞으로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제가 확실치 않는 대답은 좀 보류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시장님 단계별 대책에 대해서 주신 자료가 있으신데 예. 한번 해드릴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제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서 우리 통영시 수산업이 매우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관련된 우리 시의 단계별 대책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코로나19 장기 상황과 국제정세의 불안정으로 수산업 또한 판매 부진 등 소비 둔화로 최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수산 분야의 피해가 불보듯 뻔하게 예상되어
통영시장으로서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부산지방식약청, 통영식품검사소에서 방사능 오염 여부 검사 건수를 대폭 늘리고 생산 단계에서부터 유통 전 단계, 유통 단계, 수입 수산물 통관 전 단계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촘촘하게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수협, 서남의 해수어류 양식수협, 건해통발 수협에서는 이동식 방사능 검사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여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 전 단계에서부터 더욱 꼼꼼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대내외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서 통영시 수산물의 안정성 인식 제고는 물론 앞으로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되도록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매주 금요일 제공하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안내 메일링 서비스 제도를 각 수입단체를 비롯해서 읍면 등을 통해 전 시민 대상으로 홍보도 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 방사능 검사 결과 파업창 게시 등 신속한 정보 제공과 함께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등으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짧게는 2년, 길게는 4, 5년 뒤에 우리나라 해역에 도달한다는 대부분의 전문가들 의견에 따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서 방사능 검출 시 우리 시는 경상남도와 정부에서 국제해양재판소 등과 긴밀한 협조로 일본에 대해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정부에서도 피해 의민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만의 정책이 참 갖기가 어렵죠. 아무래도 어렵죠. 중앙정부나 예. 해수부의 정책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나 우리 시장님이 쏘기 타는 것은 그걸로 부족하다는 우리 지역의 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이 충청도 충남 보령 이런 쪽도 아니고 바로 인접해 있다 보니 우리 지역에 느껴야 할 이 타격에 대해서 우리 전반적인 우리 국가 정책이 커버해주지 못한다는 불안감, 거기서 오는 이 안타까움들이 우리 시장님도 저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의 희망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시장님, 우리 시가 이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서 멈추지 않고 함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하나 띄워주십시오. 모두가 자유무역주의 대세에서 아무도 이길 수 없다고 했던 우리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에서 한국이 승소했습니다. 예전에 2011년 사고 이후에 일본에서는 먹어서 응원하자는 캠페인을까지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되려 부작용이 일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일본산 수입품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때도 개답이 나왔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3년 9월 일본 8개 현 식품 수입 금지에 대해서 금지 조치시켰습니다. 당연히 이에 대해서 일본은 제소를 했고 IAEA는 일본 유통되는 농산물은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린 졌습니다. 1차 패소했어요. 그런데 패소에서 1차에서 2차 성공한 것은 거의 유일한 예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보시면 한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다. 환경의 잠재적 위험까지 인정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당시 우리는 이걸 통해서 괴담을 잠재웠고 이 당시 야당에서도 국민의 최소한의 안전을 지켜냈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영시 수산물도 안전했습니다.
관련 당사국의 특수한 지위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 절박한 특수성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절박합니다. 그럼 절박하면 이깁니다.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방류되었을 때는 저희 이상의 타격이 옵니다. 그러면 바다에 전혀 접해 있지 않는 대구시장도 반대한다는데 우리가 전부 반대하고 있는데 생산자이고 총 경제 수입의 40%가 넘는 우리 시에서 우리가 다 반대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거는 시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제가 시장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장님이 너는 당이 다르니까 그렇구나 하고 이 선을 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는 아이 젖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울어야 합니다. 크게 울어야 합니다. 이 PPT 하나 보여주십시오. 지금 보십시오. 한일 후쿠시마와 관련해서 일본의 대책과 우리나라 대책입니다. 우리나라 대책은 어민 직접 피해가 현재 없습니다. 일본은 보십시오. 2년 동안 국가에서는 기금을 만들었고 도쿄전력에서는 지역, 일본 전역에 대해서 업종 상관없이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까지 기한도 제한을 두지 않고 30년 동안 피해에 대해서 직접 보상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자기 어민들을 설득하고 있어요. 만약에 방류가 되면 지금 우리 지금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우리 어민의 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수산물 안전하다고 해서 방류했는데 안전한 수산물을 무엇을 근거로 막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는 정말 불안하고 저는 정말 막고 싶은데 다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같은 마음이시죠?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예. 우리 시민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찬성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방류하는데 찬성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저는 이게 좀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사실 여기서 우리가 뭐 기초자치단체입니다만은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이런 질문을 좀 계속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칫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될 일들이 해야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그렇게 주고받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만에 하나 일본이 우리나라에 반대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를 강행했을 때 어떻게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본을 어떻게 설득해 갈 것이냐, 여기에 우리 토론의 초점이 맞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회고 지금 전부 다 도고 서울시고 기초자치단체고 전부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지고 이리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솔직한 얘기로 우리 의원님 이렇게 준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시정 질문하고 도정 질문 해봤지만 많은 시간 소요됩니다. 많은 에너지가 내는데, 좀 정말 만에 하나 일본이 했을 때 진짜 우리나라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를 강행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일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본을 어떻게 설득해 갈 것이냐, 이런 거를 서로 좀 주고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우리 의원님 질문 내용을 좀 이런 얘기에 대해서 순서를 마지막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한 내용들을 좀 들어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할 때 뭐라 했습니까? 아무 이상 없다고 그랬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알고 계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문재인 정부 시 해양수산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해당 보고에 2020년 10월 15일입니다. 이 문건을 제가 복사를 해왔습니다.
여기 보면 아무 이상 없다고 민주당 시절에 다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문재인 정부 합동 TF 보고서입니다. 참 지금 똑같습니다. 이 누구하고 이름도 거론되어 있습니다. 이 거론된 내용들을 정화 성능 처리 확보 어렵지 않다. 삼중수소는 생체에 축적되기 어려우며 유의미한 비폭 가능성이 매우 낮다. 삼중수소 해양 방출 후 국내 해역에 도착해서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전부 다 민주당에서 놓은 보고서입니다. 이런 보고서를 제가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놓은 요 과학자가 한 이야기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6월 22일자 신문입니다. 오늘 며칠이죠? 3일입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앙일보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이 돌팔이 저격한 영국 스카 이재명 과학 좀 배워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방사능 40년 연구한 앨리슨 교수입니다. 이거 학자가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21일이면 어제 나왔네요. 이런 내용들이 저도 엄청 준비를 했습니다. 왜 문재인 정부 때는 괜찮다가 윤석열 정부가 되니까 왜 후쿠시마 오염이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정부에 일한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그 공무원들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제가 짧게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1년 방류한다고 할 때만 하더라도 저는 그 당시 여당 의원이지만 우리 시민과 어민들과 함께 반대 결의대회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당장 내일 모레 방류한다는데 왜 우리 어민들과 우리 시장님은 마음이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게 찬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폭하지가 않는 게 아니고요. 저는 토론을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일본이 우리나라 반대도 불구하고 오염수를 방류를 강행했을 때 어떻게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인가 이런 걸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된다 안 된다가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본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설득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게 좀 진보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토론이 아닐까요? 예,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말씀이 와닿습니다. 저도 네. 그렇게 준비했거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단계별로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은 방류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류 전이기 때문에 일본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이 한국 정부가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 결정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목소리를 내달라고 얘기하는 걸 보통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정부한테 갈 수도 있겠지. 시장님이 행동하냐에 따라 다르겠지.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2023년 3월 15일자로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이미 냈습니다. 어민 피해 보상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될 수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류 전에 가만히 있고 침묵하는 것이 능사니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는 자리였습니다. 방류했다? 당연히 한 목소리로 항의하고 피해 보상 촉구하겠죠. 우리 세금 내놓으라 하겠죠. 그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방류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뭘 할 거냐? 그 얘기 한번 논의해보자는 자리였습니다. 시장님 성격 화끈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우리 통영은 개말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그만큼 불안한데 우리 시민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우리가 다른 지자체랑 연대해서 한국 정부에다가 우리 아직 방류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하자고 요구하시고 방류하고 난 다음에는 피해 보상하라고 같이 목소리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괜찮겠습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대합니다. 반대했을 때 일본이 이렇게 강행을 했을 때 우리가 국민들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우리 정치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류 아직 안 했습니다. 어떻게 설득을 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일본을 설득해 갈 것인가. 이거를 같이 고민하자. 네. 저는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네,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시장님께서 우리 침묵하고 있지만 많이 불안해하는 많이 불안합니다. 예, 오염수 이런 방류 아까 것들을, 싶었어. 예, 예, 예. 우리가 잘 제쳐하는 그런 자리가 좀 뭐 약간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일단 마무리는 그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예, 같이 이거를 머리를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하겠습니다. 싸잡 시장님. 이렇게 잡고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불편한 자리일 수도 있는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세종대왕께서 즉위하신 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논의하자라는 것입니다. 논의하자. 군권과 인사권을 가진 상황 태종과 그의 신하들에 둘러싸여서 아무런 힘이 없던 애송이 그 작은 여렸던 왕이 신뢰를 얻어 가장 큰 성군이 된 그 초석은 소통에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시대에도 같은 크기의 능력치가 흩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얼마나 모으느냐, 또 그 시너지를 얼마나 키우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소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설득하고 함께 행동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는 세계가 놀랄만한 엄청난 위력을 가진 대한국민입니다. 통영시민입니다. 저부터 바꾸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선을 긋지 않고 편도 가르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영기 시장님과 함께하신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똘똘 뭉쳐서 절제절명의 위기에 놓인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를, 그 피해를 최소화해낸다면 우리 후손들은 분명히 이 시기 우리를 기억하며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